결승 이후 몸값이 가장 크게 뛴 가수는 성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승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2026년 5월 13일 MBN 무명전설 최종회에서 성리는 총점 4.754점을 기록했습니다. 2위 하루에 3, 5, 4, 1전 습점보다 무려 1-2배의 41점 이상 앞섰습니다. 특히 성리는 중간 합산 2784점에 실시간 대국민 문자 투표 2기 00점을 더했습니다. 결승전 문자 투표가 110만 건을 넘어선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팬덤 화력을 숫자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난 뒤 성리의 이름은 단순한 우승자를 넘어 전국 투어와 후속 예능의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무명전설 결승 이후 누가 가장 비싸졌는지를 따진다면 바로 이 지점부터 봐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방송 자체의 파급력이었습니다. 2026년 2월 25일 첫 방송된 무명전설은 99명의 도전자로 출발했습니다. 첫 회부터 분당 최고 시청률 7.213%를 기록했고 5월 13일 최종회에서는 전국 유료 가구 기준 9.3% 순간 최고 10.1%까지 치솟았습니다. 결승 1차전이 끝났을 때 1위 성리와 10위 이대환의 점수 차이는 고작 110점이었습니다. 누구든 마지막 문자 투표에서 뒤집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리가 4.784점으로 정상에 올랐고 하루 3, 5, 4, 2.33점, 장한별 3, 5, 2, 4, 1.82점, 황윤성 3, 1778.07점, 정현호 3,097.80점, 이창민 2파 963.56점, 이룬의 끼 908.57점 순으로 탑7이 완성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값은 단순히 한번 행사에 나가받는 돈만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개별 행사 계약 금액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순위는 확인 가능한 결승, 성적 팬덤 반응 방송 노출, 전국 투어 참여, 기존 인지도와 결승 이후 상승폭을 함께 놓고 본 순위입니다. 이미 유명했던 가수가 높은 금액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승 전과 결승 후를 비교했을 때 누가 가장 크게 뛰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바로 그 차이가 이번 탑7의 핵심입니다. 7위는 이룬혜입니다. 최종 점수는 2.857점이었습니다. 순위만 보면 7번째지만 이룬혜에게 무명전설은 이름의 무게를 완전히 바꾼 무대였습니다. 결승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대중 전체가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99명의 참가자 중 살아남아 탑7에 들어간 순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방송 종료 뒤에는 성리하루, 장한별, 황윤성, 정현호, 이창민과 함께 공식 탑7으로 움직이게 됐고 전국 투어 무대에서도 자신의 이름으로 관객을 만나게 됐습니다. 특히 무명 가수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노래 실력보다 이름을 기억시키는 일입니다. 이룬혜는 이 장벽을 한 시즌 안에 넘어섰습니다. 8월에도 탑7의 활동은 계속됐습니다. 8월 5일과 8월 12일 방송된 MBN 전설의 사내에서도 이룬혜를 포함한 탑7이 함께 등장했습니다. 방송에서 이룬혜의 가족 이야기가 공개되며 그의 서사가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가수가 되기 위해 목포에서 올라와 생계 일을 했다는 가족의 증언은 단순한 참가자 이미지를 사람의 이야기로 바꿨습니다. 이런 서사는 지역 행사와 팬미팅 방송 섭외에서 의외로 강한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룬혜는 절대적인 출연료보다 상승률에 주목해야 할 인물입니다. 6위는 이창민입니다. 이창민은 다른 탑7과 출발선이 달랐습니다. 그는 2008년 2AM으로 데뷔했습니다. 이 노래 죽어도 못 보내, 잘못했어 같은 히트곡을 통해 이미 오랫동안 대중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26년 2월 무명전설 출연 소식이 알려졌을 때도 트로트에 본격 도전한다는 점 자체가 화제가 됐습니다. 최종 순위는 6위 점수는 963.56점이었습니다. 결승 성적만 보면 위에 5명이 있지만
이창민의 절대적인 인지도는 처음부터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값 상승폭만 따지면 오히려 순위를 낮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방송 경험도 많고 그룹 활동 경력도 길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명전설이 이창민에게 준 것은 새로운 시장입니다. 기존 발라드와 아이돌 팬층에 트로트 시청층이 더해졌습니다. 6월 17일 무명전설 스페셜에서는 탑7이 뽑은 에이스전 베스트 무대로 이창민의 하얀 밤에가 다시 소개됐습니다. 8월 12일 전설의 사내에서도 2AM 멤버 조건과 함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기존 이름값에 새로운 장르가 붙은 것입니다. 출연료의 급등보다 활동 범위가 확장됐다는 점이 더 중요한 변화입니다. 5위는 정연호입니다. 정연호의 최종 점수는 3007.80점이었습니다. 탑5라는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의 강점은 성장 가능성입니다. 결승 이후 탑7 완전체 방송에 계속 이름을 올렸고 6월 17일 스페셜 무대에서는 한 많은 대동강을 부르며 다시 시청자에게 얼굴을 각인시켰습니다. 오디션이 끝나면 참가자의 관심도가 급격히 식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명전설은 5월 13일 결승으로 끝난 뒤에도 5월 20일과 27일 스페셜, 6월 10일과 17일 탑7 스페셜, 6월 24일 전국 투어 콘서트 방송으로 노출을 이어갔습니다. 정연호는 이 연속 노출의 직접적인 수혜자였습니다. 정연호처럼 비교적 젊은 가수에게는 단 한 번의 높은 출연료보다 앞으로 몇 년 동안 행사와 방송을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름이 알려지고 팬덤이 붙으면 지역 축제, 기업 행사, 음악방송, 라디오, 콘서트 게스트까지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결승 5위는 단순한 성적표가 아니라 섭외 담당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경력 한 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연호는 지금 당장의 절대 몸값보다 향후 상승 여지가 큰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위는 황윤성입니다. 최종 점수 3위 278.07점. 황윤성은 결승 1차전에서도 상위권을 지켰고 최종적으로 탑4에 안착했습니다. 프로그램 초반부터 팬서비스와 무대 장악력으로 존재감을 보여줬고 3월 11일 방송에서는 줄듯 말듯 무대로 자신의 캐릭터를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3월 18일에는 황윤성 팀의 무대가 공개되며 팀을 이끄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경연이 진행될수록 단순히 노래 잘하는 참가자가 아니라 방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인상을 쌓았습니다. 이 차이는 행사 시장에서도 중요합니다. 행사는 정해진 노래만 잘 부르는 것보다 짧은 시간 안에 관객과 호흡하고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수가 유리합니다. 황윤성은 무명전설에서 이런 장점을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결승 이후에도 탑7 프로그램과 전국 투어에 참여하며 노출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윤성의 몸값 상승은 한 번의 화제성보다 안정적인 방송형 가수라는 평가가 붙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3위는 장한별입니다. 최종 점수는 35213.82점으로 하루와 불과 28.48점 차이였습니다. 사실상 초접전이었습니다. 장한별이 특히 강한 이유는 국내 트로트 시장만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그는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활동 경험과 인지도를 쌓았고 한국에서는 무명전설 탑3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확보했습니다. 2026년 6월 6일 MBN 김주아의 데이 앤 나잇에는 성리하루와 함께 탑3로 출연했습니다. 7월 17일 방송된 전현무 계획 4에도 세 사람이 함께 등장해 경남 사천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오디션 출신 가수가 음악 프로그램만 도는 것이 아니라 토크쇼와 리얼 예능까지 확장됐기 때문입니다. 장한별은 해외 활동 경험, 영어권 문화 경험, 말레이시아 인지도, 한국 트로트 탑3라는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국내 행사만 놓고 보면 성리와 하루가 더 강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해외 행사와 브랜드 행사까지 범위를 넓히면 장한별의 활용도는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3위는 단순한 결승 순위가 아니라 시장 확장성까지 고려한 자리입니다. 2위는 하루입니다. 하루는 이번 시즌에서
가장 극적인 상승을 보여준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결승 1차전, 당시 하루는 7.77점으로 5위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승에서 중간 합산 2.607점에 실시간 문자 투표 932.5.3점을 더해 총 3위 4.4.30점으로 준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장한별과의 차이는 28.48점뿐이었지만 2위라는 타이틀이 주는 효과는 큽니다. 첫 오디션 도전에서 준우승이라는 서사는 그 자체로 강력한 홍보 문구가 됩니다. 하루는 결승 이후 방송에서도 빠르게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6월 6일 김주아의 데이 앤 나잇에서 그는 고등학생 시절 당시 빅히트, 현재 하이브로부터 2차례 캐스팅 제의를 받았던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가족의 반대가 있었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연습생이 되기에는 늦었다고 판단해 입사하지 못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이런 과거 이야기가 공개되면서 하루는 단순한 트로트 신인이 아니라 아이돌 가능성까지 있었던 인물로 이미지가 확장됐습니다. 또 하나 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결승 1차전에서 하루가 부른 인생의 열쇠, 녹음 과정은 7시간이 넘는 디렉팅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그는 이후 인터뷰에서 더 배우고 싶어서 직접 요청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팬들에게 성실함과 성장형 캐릭터를 각인시킵니다. 결국 하루의 몸값을 끌어올리는 것은 2위라는 숫자만이 아닙니다. 젊은 이미지, 팬덤 확장 가능성, 방송에서 꺼낼 수 있는 이야기, 새로운 무대를 흡수하는 속도가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위는 성리입니다. 성리의 변화는 다른 참가자와 비교해도 규모가 다릅니다. 그는 2012년 아이돌로 데뷔한 뒤 오랜 시간 이름을 알리기 위해 버텼습니다. 2026년 6월 방송에서는 프로듀스 100억 2를 포함해 무려 6번의 오디션에 도전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과거 경연에서 결승 문턱조차 밟지 못하거나 준비한 무대가 방송에서 통째로 편집되는 경험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심지어 가수의 꿈을 접을 생각으로 도배 일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2026년 5월 13일 99명 가운데 최종 1위가 됐습니다. 성리의 숫자는 압도적입니다. 5,000점 만점에서 4,784점, 중간 합산 2,7,784점,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 4점. 2위 하루와의 최종 격차는 1,2,471.76점입니다. 무명전설 결승에 실시간 문자 투표는 11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대중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행사 주최자와 방송 제작진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팬 동원력을 한 번에 보여준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우승상금 1억 원, 신곡 음원 발매, 전국 투어 콘서트, 크루즈 팬미팅, 제주도 세컨하우스, 우승자 이름을 건 프로그램 영화, 주인공 기회까지 우승 특전이 집중됐습니다. 결승 이후의 흐름도 빨랐습니다. 5월 20일과 27일 스페셜 방송을 거쳐 6월 6일에는 하루 장한별과 함께 김주아의 데이 앤 나잇에 출연했습니다. 6월 10일과 17일에는 탑7 스페셜이 방송됐습니다. 6월 13일부터는 전국 투어가 시작됐고 6월 24일에는 콘서트 무대가 MBN을 통해 다시 공개됐습니다. 7월 17일에는 전현무 계획 4에서 탑10으로 예능까지 확장했습니다. 8월에도 전설의 사내에서 탑7의 중심으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결승 한 번으로 끝난 우승이 아니라 석 달 가까이 방송과 공연이 연속해서 이어진 것입니다. 전국 투어의 가격을 보면 무명전설이라는 브랜드가 어느 정도 시장 가치를 만들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3일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전국 투어 공연은 하루 2차례 진행됐고 R석은 154천체원, S석은 143천원, A석은 101천체원이었습니다. 서울 공연은 6월 27일과 28일 올림픽홀에서 열렸고 현장은 매진 열기로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투어는 여름과 가을까지 이어졌습니다. 9월 5일 부천 실내 체육관 공연 역시 R석 154천원, S석 143천원, A석 1mm 공중질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방송에서 얻은 인기가 실제 유료 공연 시장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 지점이 출연료 상승을 볼 때 가장 중요합니다. 가수의 몸값은 우승 트로피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티켓을 사는 팬이 있는지, 이름만으로 지역 행사 관객을 모을 수 있는지, 방송에 나왔을 때 화제가 되는지, 행사장에서 관객과 호흡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인기가 몇 주가 아니라 몇 달 이상 유지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무명전설 탑7은 결승 이후 모두 이 조건에서 이전보다 유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상승폭만 본다면 기존 인지도가 높았던 이창민보다 이룬혜와 정연호 같은 인물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절대 몸값과 상승률은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순위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7위 이룬혜는 무명에서 전국 투어 탑7이라는 명확한 간판을 얻었습니다. 6위 이창민은 이미 높았던 인지도에 트로트 시장을 추가했습니다. 5위 정연호는 탑5 경력과 반복 노출을 통해 성장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4위 황윤성은 무대와 예능에서 모두 활용 가능한 캐릭터를 강화했습니다. 3위 장한별은 국내와 해외를 연결할 수 있는 확장성이 강합니다. 2위 하루는 첫 오디션 준우승과 935.3흑점의 문자투표 화력으로 새로운 스타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1위 성리는 4784점 문자 점수 200점 우승 상금 1억 원. 탑3 예능 출연 전국 투어의 중심이라는 결과를 한 번에 가져갔습니다. 결국 무명전설 결승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이름을 하나만 고르라면 성리를 빼기 어렵습니다. 1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여러 번 문을 두드렸던 가수가 99명 중 1위가 됐고 110만 건이 넘는 문자 투표 열기 속에서 가장 강한 팬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단순한 트로피가 아니라 전국 투어 후속 프로그램 예능 신곡과 각종 우승 특전으로 연결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값이 뛰었다는 말을 가장 현실적으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결승 순위는 5월 13일에 결정됐지만 실제 행사 시장의 순위는 앞으로도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한 곡이 크게 터질 수도 있고 예능 한 장면이 새로운 팬을 만들 수도 있으며 전국 투어에서 팬덤이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7위가 몇 달 뒤 가장 바쁜 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승자라 해도 후속 활동이 약하면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명전설 탑7의 진짜 경쟁은 방송이 끝난 뒤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흐름만 놓고 보면 가장 강한 출발을 만든 사람은 성리 가장 빠르게 치고 올라온 추격자는 하루, 해외 확장성에서 독특한 카드를 가진 사람은 장한별입니다. 황윤성, 정연호, 이창민, 이룬혜 역시 각자 다른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출연료를 결정하는 마지막 숫자는 방송 순위가 아니라 팬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힘입니다. 2026년 여름 무명전설 탑7이 전국 공연장과 방송에서 계속 이름을 올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명이었던 이름이 이제는 돈을 내고 보러 가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가장 앞에는 현재 성리가 서 있습니다.